자, 안녕하십니까. 대장개미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대우건설 오후장 분석을 좀 도와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우려했던 게 터졌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이 장중에 정말 이 하단 매물까지 깨고 내려갈 정도의 강한 하락이 나왔어요. 13% 조금 안 되는 장대 음봉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죠. 근데 결국에 이 말아 올리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됐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구간인 거거든요. 장 초반에 거래량이 나와주는가 싶더니 이걸 말아 올려주고 브레이크가 걸리는가 싶더니 거래량이 꺼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이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과정,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이 최고치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한번 밀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포인트 뭐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 열어놓는다면 어디까지 열어놔야 된다? 29,000원 선까지 열어놔야 된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께 이거 매번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얼마까지 갈 겁니다.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저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따져봤을 때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끝난 상태가 아닌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어제 댓글이나 뭐 이전 영상들 간혹 보면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자, 유튜버니까 무조건 간다 간다 하지. 이 유튜버들 얘기 믿지 말아라. 저도 그거는 당연히 개인의 의견이니까 존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분들이랑 비교하는 게 조금 저는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야. 왜? 결국에는 제가 매일 이때부터 우리 주주님들한테 매일 영상 2개씩 다른 채널에서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매일 오전 오후로 2개씩 영상 촬영하면서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매도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없어요. 딱 한 번 매도 이야기 했는데 어디? 이 윗골이 달렸을 때. 자, 이런 이야기 유튜버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점을 꼭 집어내가지고 그냥 내가 이때 매도하라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딱 말씀을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4월 28일자 지금 보시면 윗골이 달려있는 날입니다. 이 영상 시작한 지 1분 되자마자 말하고 시작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보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매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윗꼬리에 달리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저는 맞췄습니다. 자랑하고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읽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결국에 대우건설을 보유하신 주주님들 입장에서 지금 사실 들고 있는 분들은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말 내가 정리를 할까 말까 하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딱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우건설을 내가 더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사람일지 여러분들 스스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우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릴 거는 오늘 외인, 기관, 프로그램 결국에 매도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 외인들의 비중 자체는 어때요? 계속해서 10%두 자릿수는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오늘 이 비중이 나가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비중 자체는 10% 후반을 유지해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뭐 정리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저는 대우건설이 한 번의 파동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파동이 어디까지 갈지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단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 먼저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와 오늘을 이 기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비중이 달라집니까? 이 중간에 이 32,000원 부근의 비중이 확 늘어나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아래 꼬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외인들 프로그램 매도만 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주가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구간들에서 꾸준히 매집을 했다라는 거야.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중이 3% 이상 늘어났죠. 그 말은 즉슨 정리만 한 것이 아니라 비중을 더 담기도 했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뭐 누르기 위한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량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물량을 다시 한번 받아줬다라는 건 이대로 끝내겠다가 아니라 이 구간 내에서 변동성을 유발시키고 거기서 한 번의 파동을 만들어주고 나서 추가적인 어떻게 하겠다? 정리를 하든지 거기서 더 끌고 가든지 하겠다. 이런 의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조건 확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려야 되는 게 공매도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대우건설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평소 대비해서 2배 정도 되는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퍼센트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 수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중요한 거는 대차 수량 아니요, 상환 물량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자, 결국에 최근에 우리 대우건설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주체가 뭐예요? 대차랑 공매도 세력이에요. 얘네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의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어떤 원하는 이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을 유도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그에 따라 개인들의 이탈이라든지 뭐 이런 물량들까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거야. 근데 지금 보면 대차 수량이나 공매도 수량들 꽤나 많은 물량들이 나오고 있었죠. 매일같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쌓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가 단순히 의미 없는 물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상환 대기 물량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야. 상환 대기 물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상환 대기 물량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이 물량들을 상환을 할 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스퀴즈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따로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10이에요. 여기서 공매도나 대차를 쳐요. 주가가 5까지 내려갔네. 그럼 여기서 주식을 사서 상환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갭을 통해서 얘네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예요. 근데 얘네가 오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10에서 공매도 대차 친 다음에 9나 아니면 11에서 오히려 상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더 한참 아래에서 주가 밀어넣고서 정리해도 모자를 파네. 이 상환해도 모자를 파네. 오늘 누른다고 하면 15일선 명확하게 이탈시키고 29,000원 선까지 터치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물량을 마지막에라도 좀 받아주면서 중간중간에 받아주면서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주가를 좀 컨트롤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얘네가 지금 여기서 인위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거 자체가 절대 일반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얘네가 여기서 바로 누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데 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유도한다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시키면서 물량을 다 정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타이밍을 잘 놓치면 안 된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영상도 마찬가지 그 부분들 잡아드릴 겁니다. 내일은 장이 쉬니까 내일은 우리 주주님들 대응을 좀 준비를 할 거고, 내일 모레부터 장중에 계속해서 대응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대우건설 주주님들께서 대우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뭐 무조건 얼마까지 갈 겁니다, 무조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드리겠다, 이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현 시점에서 비중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죠. 자, 주식에 100% 없는 거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100%는 없지만 우리가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야.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요거 놓치지 마시고 구독자 혜택으로서 요청해서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대우건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애들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라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요.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